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큰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한편으로 아마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어떤 걸 느끼냐면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 지금 비트코인부터 뭐 어저께 시총상위 코인이 막 올라가고 이더리움도 그랬고 막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더 많은 더 큰 상승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제가 어저께는 아마 초반에 첫 번째 화면에서 일요일 날 정도에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조정의 깊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예측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은 당연히 급작스럽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시총 중위하고 하위에 있는 코인들이 사토시 마켓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상승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패턴 변화를 주기 위한 그 비트코인의 박스권 하단부에 도달한 거지 또다시 이 주기가 또 바뀌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6만 1,900달러 내지는 6만 3천 달러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박스권 상단을 치는 아마 장세가 펼쳐지면서 또다시 아마 순환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터지거나 뭔가 진짜 큰 대폭락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세력들도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뭐 폭등을 시키고 명분이 있어야 폭락을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명분거리가 없다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중들은 지금 내가 돈을 투자했으니까 당장 엄청나게 상승해서 빨리 나는 벼락부자가 되고 나는 빨리 은퇴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아마 2017년, 2018년도와 같은 장세가 펼쳐지면 이 시장은 그냥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하고는 지금이 전혀 다른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건 지금 비트코인은 도미넌스가 52,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재 와중이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내가 분석해서 확신하는 만큼 투자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한 구간을 제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비트코인 라지캡, 미들캡, 로우캡 전체 코인이 전부 다 엄청나게 상승할 때 그때가 진짜 위험 시그널이 올 때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그 iOS 애플 스토어에 보면 이 어플리케이션인데 다운로드 받는데 첫 번째가 로빈후드고 두 번째가 코인베이스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와, 이 정도인가?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직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큰 이정표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없었던 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이제 단초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운로드를 받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식은 한 번에 덤벅 사기보다는 분할로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셔가지고 몇 년을 보시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심심치 않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에릭 ETH라고 해가지고 이더 허브의 뭐 창시자라는 분인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제 디스를 하네요. 이분이.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아마도 그 막시멀 리스트이신 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디스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번 주에 일주일 만에 140% 상승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 죽은 사슬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써버리네요. It's a completely dead chain이라고. 예. 근데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고 제가 작년에도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남들이 다 이 코인 끝났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저는 오히려 사서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그 결과가 지금 아직까지 100%다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 세 번의 해킹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사실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저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어떤 그 복잡 미묘한 그 생태계 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냥 이더는 이더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상호 연과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예.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를 반드시 이더리움 클래식이 향후에 가져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 죽은 체인이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에이지 아디라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암호화폐가 처음입니까? 이 똥 프로젝트를 400달러에서 1200달러까지 팔지 마세요. 이거는 뭐 이분의 희망의 를 수도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알트시즈는 USD에서 가장 끔찍한 동전을 얻는다. 나는 IOHK가 뭐냐면 그 에이다의 창시자인 찰스 호킨스가 있거든요. 찰스 호킨스가 진두지휘하는 블록체인 그룹이에요. IOHK에는 에이다가 들어가 있고 ETC가 들어가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개발진들이 수합돼서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리 실버트가 파이프라인에 있는 약간의 뉴스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호재거리가 아직 터지진 않았는데 제가 반복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7월 달을 기점으로 아마 이더리움한테 엄청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반사 이익을 이더리움 클래식이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도 있는 거고, 이더리움 채굴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에 관해서 몰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참고로 무한 발행량이 아니라 유한적이에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있듯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2100만 개는 아닌데 그거보다 양이 훨씬 많긴 한데 유한적이에요. 채굴량이. 자, 거기에 사실 핵심 키포인이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코인 좋아요, 어떤 코인 뭐 사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보통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저도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2016년 2월 달부터 코인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저런 코인에 투자를 해보고 김치 코인도 투자를 해봤는데 진짜 장기적으로 롱런하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되게 많이 급변해요. 그래서 사라지는 코인도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투자했던 코인 중에 IPO나 그러니까 뭐 ICO 했던 것 중에도. 그래서 저는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그리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세력들이 침발라 놓은 코인들 위주로 저는 웬만하면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게 정답일 거고 분명히 100%. 그래서 어쨌건 비트코인을 매집하시는 분은 비트코인 캐시가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매집하시는 분도 비트코인이 반드시 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참고로 그렇게 운영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에 XRP는 빠져 있지만 XRP는 빠지기 전에, 여기 트러스트 상품이 빠지기 전에 저는 매집을 많이 했었고, 네오코인은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밀고 있는 코인이죠. 제 방송에서. 그리고 10만 원 밑에서 매집을,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데가, 강력하게 말했던 데가 1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지금 제가 12만 원대에서 여기서 이걸 또 계속 사야 된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어쨌건 지금까지 저가에 6만 원대부터 아니면 뭐 16,000원대부터 3만 원대부터 지금까지 홀딩하신 분들은 그냥 쭉 지켜보세요. 6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이 코인들이 어떠한 일이 있나. 플레이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6월 달 중에 뭐 작년에 스냅샷 받으신 분들한테 지급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호 보완적이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그리고 호라이젠 코인, 지캐시 같은 경우도 익명성 코인의 규제 명확성이 다가오면 그땐 이미 때가 늦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체인링크도 못 가고 있지만 어쨌건 이 코인도 버리면 안 되고, 디센트럴 랜드는 제가 1350원대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아마 그때 구간에 매집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익절 구간에 아마 분명히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섣부르게 지금 익절하지 마시고 아마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끌고 가시면 돼요. 자, 지금 올라갔으니까 지금 매집하시는 거는 자제를 하시고, 자, 항상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는데 왜 내가 코인 투자를 해야지 되는지에 관해서, 명확성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15년 동안 금은을 모았었어요. 2016년 2월 달에 전체를 다 정리를 했지만, 근데 제로 해지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인쇄기, 그러니까 양적 완화, 자금에 대한 추악한 진실에 관해서 제로 해지에서
무슨 얘기를 한마디 하나요? 제로 엣지는 뭐 미국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미디어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입 바른 말을 되게 잘해. 예, 그러니까 진실되는 얘기를 되게 많이 잘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우리가 볼 수 있는 공중파나 이런 데서 못 보는 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과정을 통해 정부는 시민들의 부의 중요한 부분을 은밀하고 관찰하지 않고 몰수할 수가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장이 지속적인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돈의 값어치는 떨어진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자산 있죠. 집이나 가상자산이나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부가 증대되지만 그 이외에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이 줄어든다는 거죠. 사실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통화의 실질 가치가 매월 격렬하게 변동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토대를 형성하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모든 영구적인 관계는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완전히 무질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일부는 풍요롭게 합니다. 그 일부가 누구일까요? 가상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해칭이 된 거예요. 근데 현금을 그냥 고스란히 들고 있던 사람들은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양적 완화가 지속적으로 발생돼서 돈 값어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나 엔겔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 식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거기다가 일본에서도 방사능이 들어가 있는 어떤 뭐 그런 원전 뭐 냉각수 이거를 뭐 바다에 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구 기상 이변이 됐건 뭐가 됐건 뭐 바다가 오염됐건 그러면 당연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수확량도 줄어들어서 엔겔 지수가 폭발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우리가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좀 안전한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정을 가지신 분들도 아마 있으시겠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선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팬데믹 사태가 창궐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저는 끝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신에 관해서 뭐 접종률이 얼만큼 올라가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는 그것도 한편으로는 다 쇼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건 팬데믹 사태에서 양적 완화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산의 버블은 지속적으로 낄 거고. 자, 그리고 거래소에 관해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래소를 사용해야 되냐? 제가 늘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빗썸 거래소, 업비트, 코인원, 코빗 거래소, 그리고 고팍스까지 이 5대 거래소 있죠. 여기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 분들이 4대 거래소라고 칭하는 데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래소들이거든요. 코빗까지가. 근데 고팍스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디지털 커런시 그룹 있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고팍스에 오래전에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래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외에 다른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소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시면 여기 위주로 거래를 하시고 자산을 옮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라고 있어요. 바이낸스 글로벌. 바이낸스를 사용하시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들만 믿으시고 그리고 특히나 해외 거래소 사용하시는 분들 국내 거래소 마찬가지로 아이폰을 웬만하면 거래에는 사용을 하시고 이중 인증도 웬만하면 아이폰을 사용을 하시고 이중 보안, 삼중 보안, 해외 IP 차단 옵션도 반드시 네이버나 다음에서 적용을 시켜야 해킹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빗썸도 사용하고 네이버도 사용한다, 업비트, 뭐 코인원,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를 다 사용한다 이러실 때 아이디와 비번은 전체가 다 틀리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다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자, 해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아이디와 비번이 전체가 다 똑같은 거. 그런 걸 가장 좋아해요.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만 지금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22 밸런스 시트. 그러니까
미국도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뱅크 오브 재팬도 마찬가지, ECB도 마찬가지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니까 여기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로 독일 주택가격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비례해서 똑같이 올라갔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제로해치에서 만든 칼럼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사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집값이 폭락한다 아니면 가상자산이 폭락할 거다, 버블이 잔뜩 꼈다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개중엔 있겠지만 버블이 끼어야 정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세금 때문이 아니냐, 결국엔 세금을 가져가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어저께 아침에 저한테 이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TV를 보시다가 그 말을 아마 맞다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그렇게 제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2천만 달러의 USDT가 발행돼서 후오비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OKEX로 똑같이 2천만 달러가 발행돼서 들어갔다.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킴닷컴이라는 분이 작년인가 아마 제가 2년 전인가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올 총가 아마 작년인가? 올해 3,000달러까지. 3,000달러면 하나로 지금 따졌을 때 1,100원으로 환산하고 3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330만 원. 거기까지 가는데 아마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밑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아마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또다시 아마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중국 채굴풀이 오프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해시파워가 40%가 감소했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수수료는 거래당 40달러까지 치솟고 있다. 비싸고 느리다.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에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였는데 비트코인 캐시 막시멀리스트로 변했더라고요. 로저버와 함께. 그리고 참고로 팀 드레이퍼라고 하는 코인베이스 초기 투자자가 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올 초에 비트코인 캐시가 30만 원 이내에 있을 때 투자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코인텔레그래프에 그 뉴스가 일시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트윗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 트윗을 지웠어요. 그분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어쨌건 저는 그분이 비트코인 캐시 그때 매수를 좀 했다는 걸 얘기를 보고 저도 조금 더 샀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어쨌건 이런 게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형상화된 그림 같이 이게 진짜 진실일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비트코인도 사모으고 비트코인 캐시도 사모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는 비트코인 캐시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통수 칠 코인 중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있지만 비트코인 캐시도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가격이 올라가도 무관심해요. 사람들이 해외 차트들 되게 무관심해요. 사람들이 많이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그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2010년에는 진짜 밀리언웨어, 그러니까 백만장자가 람보르기니 거대한 주택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 나 비트코이너야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떠드니까 아는 체도 안 해. 본척 만척해. 2010년에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2020년에는 조그만 집이 하나 생겼어요. 나 비트코이너야. 그리고 여기 그 백만장자는 집이 축소됐어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를 이 그림 한 장이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2030년에는 이 백만장자의 집이 점점 허술해져요. 허물어져 가고 있어. 판잣집이 됐어요. 근데 비트코이너는 오히려 2010년에 백만장자가 가졌던 걸 2030년이 되니까 가지고 있어요. 람보르기니랑 거대한 집을 2040년이 되니까 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 비트코인 한 개 가지고 있어. 이게 지금 농담 같은 사진 같지만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간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탑코인 때문에 경쟁에서 밀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기축통화 바스켓 있죠. IMF 통화 바스켓에 기축통화 중에 하나의 자리를 꿰차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때쯤 가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축통화 있죠. 마지막에 달러까지 그냥 저는 사라지면서 아마도 원커런시가 되면서
많은 일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장세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불안한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근데 상승장 중 조정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지, 이게 하락장 중 일시적인 상승장이라고 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락했던 것 중에 3년간 상승할 수 있는 상승장 중에 조정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저 멀리 가 있는 현재 상황이고, 알트코인들,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이 쫓아가고, 중위에 있는 코인들, 하위에 있는 코인들이 점진적으로 지그재그 패턴으로 쫓아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장세를 보고 뭐 이제 폭락 장세를 그린다 막 이렇게 보실 분이 있겠지만, 제가 첫 번째 장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그 말이 맞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저한테 이제 크게 도움이 됩니다. 광고 시청은 시간 되시는 분들만 해주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세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일요일 하루 좋은 시간들 보내세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